안녕하십니까. 먼저는 금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짧은 기간 동안 500분이나 열어보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사장 선거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2월은 전국 대부분의 새마을금고들이 정기총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전년도 결산도 승인하고 임원도 선출하게 됩니다. 예전 같으면 결산을 마치고 총회를 소집하느라고 2월 말이나 3월에 총회를 개최했지만 요즘은 전산으로 결산을 해서 개최 시기가 대폭 단축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새마을금고는 국제협동조합연맹 ICA의 정회원으로서 자치원칙에 입각하여 운영을 합니다. 따라서 회원들 스스로가 출마도 할 수 있고 투표도 합니다. 이렇게 법과 정관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선거권과 비선거권을 가지는 이 회원은 금고의 주인으로서 단순한 예금이나 대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 금고의 정관에는 출자금 1좌 이상을 납입하고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밟아 가입한 사람들이 마을금고의 회원이고 의결권을 갖습니다. 현재 1금고 평균 거래자가 약 15,000명 정도 되고, 그 중에 한 60% 정도가 정회원들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모두 같이 회의를 하기에는 어렵겠지요. 그래서 회원들 중에 151명 이상 또는 회원들 중에서 호선한 대의원 150명 이상으로 총회를 열어서 임원을 선출합니다. 이사장 임기는 4년이며 2차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몇몇 이사장 중에는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 초창기에 참여해서 최근까지 약 40년 이상을 연임하는 임원들이 있는가 하면, 선거 부정으로 임기 내내 다툼이 끊이지 않는 금고들도 있습니다. 먼저 연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당초 새마을금고에는 이사장의 연임 제한이 없었습니다. 회원들이 자기 재산을 관리할 이사장을 자기가 알아서 지역사회 사람들 중에서 뽑는데 어련히 잘 뽑겠느냐 하는 것이 취지였던 것입니다. 그게 협동조합의 자치원칙에도 부합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사장 연임에 논란을 제기하게 된 세 가지 계기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1982년 새마을금고법 제정 당시에 내무위원회 입법심사소위원회에서 야당이던 대전의 모 의원이 이사장 연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여당 성향에 강한 이사장들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측 입장은 한정된 지역사회 안에서 금고를 이끌 만한 적격한 지도자가 그리 많지 않다고 제기를 했고, 또 장기 연임하는 금고의 성공 사례도 많아 이를 들어서 설득을 했으나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신 정치적인 이유라면 연합회장 임기를 예로 제한하자는 선에서 합의하고 이사장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 새마을금고 법안을 의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IMF 사태 이후에 금융개혁이라는 바람 속에서 명예직이었던 금고이사장의 유급도 인정하면서 연임도 2회로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수차례 법 개정을 하면서 연임 규정을 고치고, 그래서 경과 조치를 통해서 기존 임원들의 연임을 사실상 풀어놓았습니다. 종전에 명예직이었던 이사장이 유급제로 되다 보니 선거도 과열되고 연임도 더 원하게 되었습니다. 장기 연임은
사실 금고 회원들의 바람은 아닙니다. 이사장들의 요구입니다. 이러한 이사장들이 중앙회장 선출에 투표권을 갖다 보니 중앙회장 후보들은 당연히 이사장 연임 연장 문제를 최우선의 선거 공약으로 들고 나오게 되고, 당선이 되고 나면 이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정법의 경과 조치를 통해서 현직 이사장들은 이리저리 빠져나가고 결국 40년 넘게 재임을 할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금고 이사장의 연임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제한하지 말고 회원들 선택에 맡겨야 합니다. 잘하는 이사장은 계속 연임을 해야지요. 다만 두 가지만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원들이 누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는 투표, 즉 교육감 선거처럼 깜깜이 투표를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모든 금고의 경영 실적을 중앙회가 집결하여 비교하고 자기네 금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미리 알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상장회사의 재무제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이해관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경영실적이란 이익을 많이 내고 적게 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법까지 만들어준 새마을금고 육성 취지가 있으니 그 법 제정 취지를 얼마나 잘 구현해서 회원과 지역사회와 국가에 공헌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면 될 것입니다. 그 평가 기준은 전문기관과 주무관청 그리고 금고 측이 모여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고령인 경우 직무 수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연령 제한 규정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독일은 라이프하이젠 금고 정관에 65세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인사 이동도 없이 붙박이로 근무하는 금고 직원들의 발전 기회도 생기고 상승 사다리도 생기겠지요. 70년대 중반에 들어온 신입 직원들의 정년 퇴임식을 그 이사장이 해주어서야 되겠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이사장 선출 모범 사례와 잘못된 사례를 비교해보며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린 중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고 앞으로는 댓글을 통해서 Q&A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